인류가 언제부터 우주를 조사하기 시작했는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저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기묘하고도 둥근 등불은 어떻게 계속 떠 있는지, 왜 밤에만 빛이 나는지를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망원경이 등장하면서는 들끓는 태양의 표면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단 그 당시에 이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시도였습니다. 현재의 과학기술의 발전은 별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조성이나 질량, 온도의 측정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에는 과학자들이 농담 삼아 말도 안 돼! 라고 할 정도로 지금까지 전혀 유례가 없었던 독특한 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이번에는 실로 흥미로운 별을 소개하는 동시에 그 별을 일부러 핵 폐기물에 담그고 있는 것은 누구인지를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채널 그대로 고정하시고 바로 시작할게요. 프시빌스키 별의 의문점. 태양에서 400광년 정도 떨어진 우주의 끝, 산타우루스 자리에 HD 101065라는 별이 있습니다. 이 별은 천문학자에 의해 AP형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A는 태양보다 크고 고온의 별임을 의미하며 부수되는 P는 천체의 특이성을 나타냅니다. 단 HD 101065에 있어서는 이것도 사실 부족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빛나는 구체의 가장 기묘한 점은 그 화학 조성에 있는 것입니다. 1961년 안토니 프시빌스키라는 천문학자가 HD 101065를 조사했습니다. 이 별은 전형적인 별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 듯 했지만 프시빌스키에게는 뭔가 걸리는 점이 있었는데요. 그는 이 천체가 항성 분류의 표준적인 틀에 들어맞지 않는 독특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관측 결과 HD 101065는 철과 니켈의 함량이 극히 적은 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초 안토니 프시빌스키는 이 별에 철이 포함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의심했는데요. 나중에 극히 미량이지만 철 원소가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를 가장 곤혹스럽게 한 것은 사실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별의 스펙트럼에서 스트론튬, 홀뮴, 니오브, 스칸듐, 이트륨, 세슘, 네오디뮴, 프라세오디뮴, 토륨과 이터뷴과 우라늄과 같은 더 흥미로운 성분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원소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죠. 이 과학자의 이름을 붙여 결국 프시빌스키 별이라고 불리게 된 이 별에는 악티늄, 프로트악티늄, 넵투늄, 플루토늄, 아메리슘, 퀴륨, 버클륨, 캘리포늄, 그리고 아인슈타인륨과 같은 훨씬 기묘한 원소들마저 별의 주민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농담이 재미없다고요? 아니에요. 이것들은 정말로 실제하는 화학 원소들입니다. 다만 극히 드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상한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저 멀리 떨어진 별에서 주기율표에는 거의 모든 원소가 발견되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게 뭐가 이상해? 다른 별들도 이런 성분들로 조성되어 있지 않아? 이렇게 당황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별이 관측된 적은 거의 없거든요. 사실 HD 101065의 스펙트럼에 검출된 원소는 대부분 항성 내에는 존재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소의 대부분은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즉, 이 원소들은 원자로나 입자 가속기로 소립자를 조작하거나 원자 폭탄이 폭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원소가 붕괴되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는 몇 달, 몇 년, 수백만 년으로 원소에 따라 다양합니다. 하지만 프시빌스키 별에서는 반감기가 22년인 악티늄 동위원소와 472일인 아인슈타인륨이 발견되었습니다. 자, 이 별에 포함된 짧은 수명의 방사성 원소들은 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런 것들로 볼 때 HD 101065의 내부에서는
무언가 기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동위 원소가 합성되려면 핵 반응이 지속적이면서 전체의 표면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이 별에 말도 안 되는 원소를 의도적으로 뿌린 것일까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과학자들은 그 시나리오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프시빌스키 별에서 인공원소가 발견된 이유를 설명해줄 가장 일반적인 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HD 101065의 조성에 대한 해석이 틀린 건가? HD 101065의 중원소가 발생한 이유를 설명하는 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마 가장 재미없을 듯한 설은 바로 계산착오설인데요. 맞아요. 현재 최첨단 기술로도 별을 구성하는 화학원소를 100% 확실하게 리스트업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 분석용 샘플을 얻기 위해서 끓어오르는 헬륨과 수소로 이루어진 초고온의 거대한 구체에 접근하는 방법을 천문 물리학자들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항성의 화학 조성을 조사할 때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서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것은 분광법입니다. 옛날에는 아이작 뉴턴이 흰색과 다른 색을 구분하기 위해 프리즘을 이용했는데요. 현재 분광법도 같은 원리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별에서 나오는 빛을 프리즘이나 회절 격자를 통해 스펙트럼으로 나눕니다. 빛을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색과 파장으로 나누는 거죠. 과학자들은 검출기를 사용하여 다양한 화학원소의 빛이 흡수, 방출되어 생기는 특징적인 스펙트럼 선을 관찰합니다. 이 선들은 별의 대기에 포함된 원소의 지문에 비유할 수 있어요. 분광법으로 별의 조성을 조사하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건 별이 고속 회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천체 중에는 마치 프로 피겨스케이터처럼 회전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PSR J0952-0607은 1초에 707번, XTE J1739-285는 1초에 1122번이나 회전합니다. 이렇게 날쌘 별들의 화학 조성을 확정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도플러 효과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지구를 향해 다가오는 천체는 파란색 스펙트럼으로 나타납니다. 한편 지구로부터 멀어지는 별이나 은하는 적색 스펙트럼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프시빌스키 별은 180년에 한 번꼴로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 피겨스케이터에 비하면 숨을 죽이고 멈춰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즉, 이 별의 화학 조성에는 오차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HD 101065의 조사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크라이나 과학자이자 악티늄족 연구의 제1저자인 베라 고프카는 방사선 중원소에는 파장 이외의 원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별을 조사할 때 방사선 중원소선의 위치가 가시화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합니다. 또한 천문 물리학자 스테판 고리에이에 의하면 프시빌스키 별의 항성 대기는 강한 자기를 띠고 있으며 성층화되어 있고 화학적으로 매우 특이하기 때문에 이 별에 악티늄족이 함유됐다는 증거는 확실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펙트럼의 해석은 아주 어렵습니다. 하지만 HD 101065에 악티늄족이 포함되었는지 아닌지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멘델레예프 주기율표를 거의 망라하는 다른 희귀 중원소들은 대체 어디에서 나타난 것일까요? 중성자별인가 외계 생명체인가? 프시빌스키 별의 방사선 동위원소가 형성된 이유에 대해 또 하나 흥미로운 설이 있습니다. 일부 천문 물리학자들은 HD 101065 옆에 중성자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론상의 동반성은 마치 방사성 바람을 뿜어내듯 프시빌스키 별에 감마선을 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작용으로 인해 이 별의 대기 중에는 열액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초신성 폭발에 의해 합성된 중원소가 나타난다면 HD 101065의 스펙트럼에 이 원소들이 출현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이론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미묘한 허점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별 근처에 대질량의 동반성, 펄사가 정말 있는 것인지 시선 속도에 따른 최신 데이터로 증명할 만한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게 가장 재미있는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이없게도 외계 문명의 장난이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앞에서 제시된 모든 방사성 원소가 HD 101065 안에 정말 실재한다는 이론이 인정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도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흥미롭게 느끼는 설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은 프시빌스키 별이 외계 생명체의 핵 폐기물 처리장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방사선 중원소의 출현이 정말로 외계 생명체의 소행이라면 그들은 자신들의 별의 환경에 상당히 신경을 쓴다는 것이겠죠. 분명히 이론상 고도의 문명은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근처의 별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 중에는 지적 생명체가 별을 의도적으로 방사성 원소에 담가서 피클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다른 외계 생명체에 관심을 끌기 위해서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만약 이것이 자신들의 존재를 어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가능할 것도 같지 않나요? 물론 이상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방사성 플루토늄에 담근 피클병을 집 창가에 놓아두는 것과 같을 테니까요. 하지만 1966년에 칼 세이건과 요시프 시클로프스키는 공적, 우주에서의 지적 생명체 속에서 외계 생명체는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신호를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HD 101065 자체는 더 고도로 발달한 지적 생명체에 의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별은 아닐까요? 너무 기묘하면서 다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별이니까요. 이것으로 오늘의 영상은 끝입니다. 저희의 별 연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적인 사람들은 HD 101065의 기묘한 점에 대한 최근의 여러 설에 대해 단순한 공상이거나 미해명 물질에 대한 억지스러운 설명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가까운 세계를 벗어난 곳 어딘가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믿고 싶지는 않으세요? 아무튼 프시빌스키 별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놀라움을 안겨줄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꼭 여러분께도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 하는 분들, 힘들지 않으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SNS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신 응원은 이 채널의 발전과 다양한 주제 선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곧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